안녕하세요. 금요나침반입니다. 제가 통대안을 취급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통대안에 관한 영상도 좀 많이 올리고 그래서인지 문의도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자격이 안 되는 분, 그러니까 통대안을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 열에 8, 9명, 10분 중에 8, 9분은 통대안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분들 문의가 와서 통대안이 안 되는 조건이다.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채우고 난 후에 그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설프게 진행했다가 결과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어디까지나 이 얘기는 정해진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저보다 훨씬 더 역량도 좋고 훌륭하신 분들이 있겠죠. 이쪽 업계에서. 그런 분들은 제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 지금 이 통대안으로 몸담은 지 몇 년째인지 기억도 못할 정도예요. 통대안을 한 게 한 10년은 넘었을까요? 자관 대략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통대안을 준비 중이거나 상담을 받고 있는 분들, 통대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제 생각이지만 굉장히 오늘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런 내용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통대안은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통대안은 사기다, 원금만 드러난다, 이런 안 좋은 멘트, 문구들도 많이 있어요. 자, 사실 통대안 하는 업체들은 사기꾼들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없어요. 사기를 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통대안은 상대방을 속이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다가서서 속이기보다는 내 생각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통대안 업체 입장에서는 이 사람 충분히 은행에서 얼마 이상 나올 수 있어 라고 판단하에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투자는 원금이 있잖아요. 투자가 아니죠. 그렇죠.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그 원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뒷처리를 일단 채무자 우선이 아니라 업체 우선적인 내용으로 무조건 수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는 부채 내역이 이제 또다시 고금리 채무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사기꾼 놈들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들으려면 통대안 업체들도 굉장히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많은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저도 통대안을 하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저도 욕먹어요. 저도 항상 의심받고, 채무자분들, 고객님들 전화해가지고 믿을 수 있나요? 이거 진실인가요? 해도 맡겨도 되나요? 의심이 가는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제가 통대하는 사람이라도 제가 의심스럽고 제가 믿음이 안 간다면 그냥 상담을 안 해야 돼요. 왜? 영업사원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바로 말빨이에요, 말빨. 그 말빨로 채무자들을 현혹시켜서 끌어오는 거고, 뭐 속이진 않지만, 뭐 간혹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말빨로 어떻게 당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상담을 안 받아버려야 돼요. 의심스러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업체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좀 자세한 것들, 자세한 정보들 좀 확인해보고, 채무자분들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들 내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포함이 된다면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당분간은 미루세요. 제가 안 되는 이유를 다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마무리하고 끊었는데 며칠 있다 전화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사로 통화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하도 제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데 알아보니까 거기서 된다고 해서 거기서 진행을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진행하고 있는 그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의 생각을 거슬고 제가 마음대로 그럼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했다가 채무자가 마음대로 손을 대면 그 업체에서는 이제 핑계대기 딱 좋죠. 왜 우리 시킨다라고 마음대로 해요? 이래서 안 나오고 이래서 부결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은행 안 되니까 이거는 대고 옳다구나 돼버리는 거예요. 핑계대기 딱 좋게. 그리고 또한 통대안은 단순히 말 몇 마디로 가능하고 어쩌고 그런 거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한테 톡이나 문자로 제 채무가 이러고 연봉이 얼만데 통대안 되나요? 그거 보고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는 전화 끊으세요. 그냥 상담 끊으세요. 통대안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먼저 다 갖고 은행에서부터 다시 저금리로 받는 거예요. 저금리로 받는 것도 얼마를 또 받느냐? 내가 원한 만큼 받느냐? 아니냐? 나머지 부족한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출 상품 중에 제일 복잡한 상품이에요. 근데 꼴랑 몇 개 단어 하나 올려놓고 이게 되냐 안 되냐?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안 됩니다는 낫죠.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상담도 자체도 걸지도 마세요. 이건 상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이거 넘어가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통대안은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알려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복잡하네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두가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영상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좀 길더라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통대안에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좀 보시길 바랍니다. 대충 넘겨가지고 보셔가지고 나중에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로 또 문의하지 마시고 답답해버립니다. 그때는 저는 영상에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한 말 꺼내가지고 딱 영상을 좀 자세히 좀 봐주시죠. 그러게 되는데 자세히 좀 봐주세요. 자, 이런 상황이신 분들, 이런 상황, 즉 안 좋은 상황이죠. 절대요. 제 판단입니다. 절대 통대안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채무 불이행 이력. 자, 채무 불이행 이력이 뭐죠? 3개월 이상 연체를 했다가 갚은 경우에 이 기록이 남죠. 이 기록은 5년 동안 남습니다. 그럼 이 기록이 없어질 때까지 대출이 전혀 안 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없고 이 기록이 있어도 신용 등급은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질 못하고 천천히 조금씩 올라서 그렇지 올라가요. 그래서 대출은 돼요. 다만 쉽지가 않죠. 은행 대출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이용해야 돼? 이금융권이나 대부분 고금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럼 이런 분들이 통대안을 해봐요. 은행에서 나오겠어요? 안 돼요. 아무리 공무원이라 해도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제 채무 불이행 비슷한 1년 이내 단기 연체 이력. 이런 분들도 하시면 안 돼요. 1년 이내 단기 연체 이력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6, 7개월 전에 딱 일주일 연체 한 번 했어. 그 전에 연체가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최근 3개월도 아니고 한 6, 7개월, 7, 8, 한 10개월 이렇게 1년 다 돼가는 연체 기록이 딱 한 건에 한 일주일 정도. 그런 분들은 신용 등급이 괜찮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나쁘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통장을 해볼 정도의 등급은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연봉보다 적을 때 그럴 때는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연봉보다 많고 그리고 이 연체력도 최근에 보통 6개월 이내에 있거나 아니면 한 건 있어도 막 일주일 이상 10일 이상 아니면 두세 건 그리고 1년에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2년이 있고 3년 이내에도 있고 이런 분들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1년 이내 단기연체력이 있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제 표정이 심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쁜 표정이 안 납니다. 원래 예쁜 표정도 없지만. 자, 그리고 3번. 다중연체이력. (2번하고) 맥락이 비슷하죠. 연체를 자주 하신 분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1년 이내는 연체가 전혀 없어. 정신 차린 거야. 연체하는 게 안 좋은 거구나. 근데 그 전에 2년, 3년 전에는 연체가 그냥 주르륵 있어요. 주르륵. 저희가 연체력을 이 단기 연체율이고 가장 많이 본 분이 3년 이내에 30몇 건이던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달마다 그냥 그런 분들 대부분은 월급날하고 결제일하고 안 맞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 결제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월급날 안 맞으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연체할 수도 있지 하고 그러면서 한 10일, 한 일주일 연체 기록 또박또박 띄워놓고 상환해요. 또박또박 띄워놓고.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 며칠을 좀 어떻게 해서든 좀 융통을 해보시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하다 말이죠. 1년 이내는 없지만 2년, 3년 이내는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1년 이내 단기연체 이력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 이내 아니더라도 2년, 3년 이내에 연체 기록이 딱 건수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2년 이내에 연체력이 한 대여섯 건 있거나 3년 정도 된 연체 기록이 2년 이내는 대여섯 건 정도 있으면 안 되고 3년 이내는 대여섯 건 미만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행히 그런 분들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높아버리면 일단 은행에서 받을 건 받지만 나머지가 다 이금융권을 또 가버려요. 그러면은 평균 이자는 좀 낮춰지지만 이 들어가는 통장은 수수료 있잖아요. 수수료 대비 많은 이자를 아끼지를 못해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좀 더 기다렸다가 하면 더 낫다 이거죠. 한마디로. 자, 그 다음 4번. 현금 서비스 과다 이용자. 제가 항상 말하죠. 현금 서비스 절대 너무너무 싫어요. 얘는 진짜 대부업체보다 더 싫어. 근데 모르죠. 채무자분들이 어떻게 알아. 당장 돈 급하고 빼쓰기 가장 편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매달 쓰고 어떤 분들은 매달 돌려막기 하시고 이런 분들의 단점이 뭐냐. 라이스 보시면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부정적인 요인에 보면 채무가 많고 대출이 여러 군데 있고 그런 분들은 이 부정적인 요인이 3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 밑으로 더 있어요. 요인은. 근데 3건까지만 보여요. 부정적인 요인이 많은 분들은 현금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 맨 마지막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안 보여. 그래서 내가 현금 자주 써도 부정적인 요인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없나 싶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래요. 그 밑에 숨어 있어요. 안 보이게 숨어 있어요. 이분들은 상환을 해도 이 부정적인 요인이 6개월을 갑니다. 삭제가 되려면. 비록 3개월 정도만 지나도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만 그 부정적인 요인이 삭제가 되려면 6개월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3개월만 지나도 가능하다. 그 얘기는 또 뭐예요? 그럼 또 3개월 이내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있는 분들이 해버리면, 통장해버리면 은행에서 대출 안 나와요. 나와도 찔끔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안 나오거나 찔끔 나오거나. 나머지는
이 부분 다시 중금리, 고금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시면 안 되고. 자, 최근 3개월 이내 나이스 8 올 크레딧 9등급 이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자, 일반적인 분들이 이렇게 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A 아니면 A가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또 이렇게 포함된 분들이 있어요. 연체 없었어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 개인회생 신청해갖고 면책 받았어. 근데 그게 면책 받자마자 이제 그때 고금리를 이용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어서 문의를 주시는데, 면책 결정을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 받았어. 내가 지금 신용등급이 나이스가 뭐 6이고 올 크레딧이 7이고 어찌됐든 등급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최근 3개월 이내에 이런 경험이, 이런 이력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채무를 다 상환을 해가지고 신용 등급이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등급까지 올라갔다 쳐요. 5등급까지 올라갔다 쳐요. 하지만 문제는 은행 내부 등급이, 모든 금융사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부 등급에 의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내부 등급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신용 등급이 포함됐다라는 것 뿐이지. 근데 내부 등급은 신용 등급만 보고 정해지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이스 8 올 크레딧 9 신용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뜻이 돼버리면 은행 내부 등급이 신용 등급은 올랐어도 내부 등급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또 대출이 안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그 면책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 분들은 나이스 8 올 크레딧 9등급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시간을 좀 두고 3개월 정도 이상은 지나고, 뭐 또 직군에 따라서 더 있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뭐 어떤 분들은 1년도 있어야 되고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최소한 일단 3개월은 지나고 나서 가능한지를 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많다 진짜. 6번째, 연봉 대비 저금리 비중이 비슷한 분. 자,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연봉이 5천이야, 5천. 근데 가지고 있는 대출이 한 8천 돼요. 8천 되고, 그 중에 은행권하고 저금리 대출, 저금리 대출이 또 있잖아요. 은행권도 있지만 우리 신차할부 아니면 뭐 정부재산권 이런 것은 금리가 낮아요. 특히나 신차할부는 캐피탈 이런 데지만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통장할 때는 신차할부 이런 거 다 상환해야 돼요. 이금융권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대출은 8천이지만 저금리가 5천이라든가 4천 이 정도 돼. 4, 5천 돼. 그러면 이분들은 왜 하면 안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다 상환을 하고 다시 은행에서 봐야 되는데, 뭐 직군이 뭐 공무원처럼 아주 좋으신 분 아니면은 대부분 연봉, 아니 뭐 일반법이 이런 외관법 이런 것은 연봉만큼도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상 뭐 코스피, 대기업, 공기업 이런 분들이 그나마 연봉 100% 아니면 연봉보다 좀 더 나오고 그러는데, 문제는 연봉이 5천인데 저금리 대출이 예를 들어서 4천이에요. 은행에서 근데 5천 나왔다 쳐. 그럼 나는 1,000만 원 더 저금리로 받으려고 이 많은 걸 다 상하는 거야. 8천만 원 해야 된다. 그럼 5천 하고 나머지 3천? 3천만 이금융권에서 받으면 돼? 아니요. 수수료 있잖아. 수수료도 받아야지, 대출을. 그럼 9천만 원 받아야 돼. 그럼 다시 4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다시 4천을. 이전에도 이금융권에 4천이었는데 통장하고 난 후에도 또 4천이에요.
이래서 원금만 늘어났다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아니, 은행에서 6천 나왔다 쳐봐요. 그래도 이금융권 3천을 받아야 돼요. 저금리 비중이 연봉만큼 되시는 분들, 비슷하신 분들은 통장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은 좀 예의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7번. 이건 좀 마지막인데 애매한 내용이죠. 과다 대출자.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죠.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높으신 분들, 일반적으로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상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직군이 아주 좋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그쯤 자원 이렇게 직군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근데 일반 법인, 외관 법인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연봉 대비 200% 되면은 요즘은 좀 어려워요. 예전에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200% 일부 조금 이금융권 또 가더라도 맞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돼요. 200% 해버리면 은행에서 나올 건 받을 건 다 받겠죠. 근데 문제가 그 나머지 또 이금융권이야. 도루묵이에요, 그냥. 못 갚아요, 못 갚아. 이건 통대한 업체가 이건 잘못한 게 아니라 채무자가 이걸 이용해봤자 지금은 연봉이 200%죠. 통대한하고 나면 연봉이 210% 이상 늘어나요, 이제. 연봉 210% 이상이 이제 채무가. 갚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갚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 처음이야. 통장 이렇게 하니까 첫 달이야 기분 좋죠. 예, 은행, 그 전에 없던 은행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이야. 그 다음 달부터는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그러니까 안 돼,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신도 아니고 제 말이 100% 맞는 것도 아닌데 당연하죠. 저 말고 다른 데 알아보시는 것이. 근데 문제는 알아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했는데 결과가 좋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 다 포함이네, 다 포함.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적어 놓은 거니까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이런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셔서 제가 안 된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셔도 안 됩니다. 라고 상담 마무리하고 나면 며칠 있다 전화. 다른 데서 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대출이 안 나와요. 아니면 은행에서 더 안 나와서 이금융권 쓰고 일단 나중에 3개월 뒤에 다시 저금리로 대안해 준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3개월 뒤에 대안해 주는 일은 절대 없고요. 일단 은행에서 안 나오는 것은 그 약속했던 업체하고 얘기를 잘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약속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아무 업체나 믿고 무턱대고 진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업체들이 1차적으로 잘못한 거죠. 안 되는 사람을 되는 것처럼 끌고 가서 진행을 해서 결국은 이전과 똑같은 내용을 만들어 버려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돈에 눈은 멀었죠. 근데 이런 거 하나만큼은 양심상에서라도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돼요. 채무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이런 내용이다. 그럼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든 안 하든 그건 채무자분들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식 투자 그러죠. 결정은 본인 몫이라고. 본인이 하는 거라고. 하든 안 하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오늘은 통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이 7가지, 뭐 이 외에도 또 있을 수 있어요. 등등등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에 포함된 분이라면 일단은 보류를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